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디지털 융합을 담당하고 있는 안창호 PM입니다. 가능하면 설명은 짧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직접 질의응답 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하겠습니다. 뒤에 각 사업별로 담당자분들이 데스크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 설명이 끝나서 더 다른 디지털 융합 분야는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다 들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각 사업별로 먼저 질의응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DX 시대를 지나 이제 AX 시대가 도래했다고 누구나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도 산업의 관점에서 또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해당되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연구개발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사업화되고 상용화되는 전주기에 걸쳐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융합 분야에서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기반 기술은 디지털 트윈과 블록체인 온 디바이스입니다.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현재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새로운 주제로 등장했고요. 산업의 지능화를 위해서 개별 공장 단위의 스마트 팩토리 단계를 지나 전체 산업의 스마트화, 지능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율형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잡고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헬스케어 분야, 그리고 기반 조성 분야를 함께 아울러서 AX를 지향하는 또는 DX를 지향하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실험 검증하고 시장에 안착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과제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회 분야에서도 디지털화가 강화되면서 또 AX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순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기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또 최근에 딥페이크가 거의 이제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는데 딥페이크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딥페이크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아울러 진행이 돼야 되고 최근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뜨겁게 달구어지는 지구 위에 살고 있고 탄소 중립을 지향하고 산업과 사회 각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 사실 그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기부가 특별히 관장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재난안전 영역에 있어서도 이제 도시가 점점 더 복합적으로 구조물이 바뀌어 나가고 재난이 단일 재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가정해서 복합 공간에서 복합 재난을 가정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사후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과제 기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좀 더 고도화해서 DX가 가미된 또는 AX가 가미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빠른 시간 내에 1년 또는 2년 내에 단기간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상용화할 때 필요한 기술 사업화 사업이 2개가 새롭게 기획이 되어서 이제 올해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다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산업적인 이슈가 있긴 하겠으나 이 주된 영역들은 산업부와 또는 중기부가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어서 과기부는 그 중에서도 공백이 되어 있는 부분 또 포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그런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같이 발맞추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개별 공장 단위, 개별 기업 단위의 스마트 팩토리가 아니라 산업 단위의 스마트 인더스트리 인텔리전스를 지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사실 공급망에서 시작되는 거라 공급망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부분에서 공급망에 리스크가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제는 just in time이 아니라
저스틴 케이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안정적인 공급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갖가지 이슈들이 이미 우리가 존치되어 있는 공급망에 대한 갖은 리스크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다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미 인구 구조와 규모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이거는 향후 30년 동안 우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돌이킬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현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더 건강하게 그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사회적인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의료와 헬스케어 분야에서 의료는 복지부 중심으로 가지만 저희가 전주기 헬스케어를 포괄하는 그런 주제의 사업들은 꾸준히 기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제도 있고요. 향후에는 에듀텍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주제 중심으로 관련된 사업들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R&D 성과 확산을 위한 시험 인증 환경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이 부분을 연속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려고 할 때 자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새로 개발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충분히 그 서비스가 의미 있게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4배 AX 분야에서도 앞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는 것,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것, 재난안전에 대응하는 크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는 저희가 끊임없이 이것도 일종의 군비 경쟁처럼 앞서 보안과 같은 이슈처럼 공격과 방어가 지속적으로 상호 견제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한순간도 관심을 덜 들이거나 노력을 덜 기울일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이 공격자에게도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기치 못한 형태로 접근하게 될 텐데요. 그걸 사전에 미리 다 알아내고 사전에 준비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그 공격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공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돼 있어서도 과기정통부의 특성상 정보와 통신의 관점에서 여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발생하는지를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각각의 산업별로 LCI라는 형태로 탄소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탄소 발생량을 일종의 어세스먼트하는 방법들이 현재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디지털 서비스 자체가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에 대해서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 위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건 이미 공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굉장히 작은 단위로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분리할 수가 있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얼마만큼의 탄소를 발생하는지 측정보다는 추정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 틀을 만들게 되면 효과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소 중립의 관점에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고 적용해 나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의 양,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탄소의 양을 절감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게 좀 더 성숙되면 디지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영역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채택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또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집중화,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합 공간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 복합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전에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그런 재난의 연쇄 효과들을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고요. 그것을 디지털로 재구성해서 사전에 연쇄적인 재난의 파급 효과를 실험하고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주제로 재난안전분야는 현재 기획이 되었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의 현황과 과제 워낙 많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에너지에 대한 쟁탈전은 무력을 사용해도 이제는 용인이 될 만큼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고령화의 심각도가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거라는 것도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침 적절한 시기에 딥테크에 관련된 R&D 과제를 시작을 했었고 그 이후에 후속되는 이제 고도화 과제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그 딥테크의 R&D 과제 결과물이 작년 대선 때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선 기간 동안에 딥테크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은 그것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해주셨던 분들의 노력에 큰 도움이 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것과 더불어 그와는 반대로 밀집화는 점점 더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서의 재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디지털 융합 분야뿐만이 아니라 R&D 과제에서 이걸 너무 강조하는 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R&D 수준에서 많은 결과물들이 사장되는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성하는 의미로 가능하면 R&D 단계에서부터 이 기술이 최종적으로 어떤 제품과 서비스에 쓰여질 것인지 또는 그 제품과 서비스는 누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를 좀 더 고민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생성된 산출물 또는 최종 결과물들이 실제 서비스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 사업화 사업을 사실은 몇 년 동안 없다가 올해 신규로 만들어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는 기술 중심에서 과제를 고민하지 않고 문제 중심으로 과제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100% 그렇게 되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기술의 다음 단계가 이것이니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산업의 문제 또는 사회의 문제 또는 수요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기술이든 아니면 그 기술의 심화된 버전이든 그러한 기술들의 조합과 시스템적인 역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디지털 융합 분야의 과제들은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은 산업의 영역에서도 의미가 있을 테고요. 일부 바로 산업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들은 사회적인 필요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인 수요와 사회적인 수요를 이어가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사실은 사업들을 기획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활성화되고 거기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테지만 결국 그걸 써야 되는 곳은 각각의 기업이고 각각의 가정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의 생활,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거라고 생각하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 필요한 그 갭을 어떻게 메꾸느냐는 정답은 없지만 그런 기회를 기술 사업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융합 분야에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당분간 집중해야 될 영역으로 크게 6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자산이 확산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뿐만이 아니라 묶여 있는 물리적인 자산을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고 유동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들은 필요하리라 보고요. 그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데이터, 인공지능 모델까지 다 포함해서 좀 더 폭넓게 제가 담아 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자산,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에이지텍에는 크게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제가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AIP, 그러니까 스마트 홈의 좀 더 특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집과 사무실과 또는 커뮤니티라고 봤을 때 지금은 건강한 정상인 중심으로 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고령인, 그 다음에 장애인 등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얼마만큼 쓰여질 것인지를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하는 분야가 에이지테크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늘어나게 될 테고 그 돌봄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돌봄 인력의 공급은 더욱 줄어들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돌봄을 대신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로봇에 이르기까지 피지컬 AI 기술의 개발과 더불어서 에이지텍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섬세하고 안전하고 고도화된 그런 피지컬 AI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AI는 저희가 각각의 기업의 진흥화를 넘어서 산업의 진흥화를 가기 위해 첫 번째 테마로 주제로 꼽은 것이 서플라이 체인 AI입니다. 이 위에 있는 세 가지 영역이 산업 분야의 AX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꼽은 세 가지 주제이고요. 아래의 세 가지 주제는 사회 분야에 당장 우리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딥페이크와 같이 디지털 역기능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탄소 중립 그리고 재난 안전 앞서 말씀을 드린 거라 더 덧붙여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융합 분야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X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의 생산성과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지능경제, 지능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중장기 목표는 각각 AI 기반의 산업융합 혁신기술 개발하는 것과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반 조성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기반 기술이라고 잡고 있는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분야의 각각의 사업들을 저희가 일부는 기획을 해서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이번 신규 사업에 포함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표시를 했습니다. 중장기 추진 계획으로 25년, 26년, 28년, 30년까지 쭉 저희가 프로젝션을 걸어 놓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1차적인 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형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범죄 수법이 점점 더 다양화, 고도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AI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LLM이 지금 시점에 와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를 덜 정제해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LLM이 꼽히었던 것 같고요. 피지컬 AI를 개발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데이터라고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특정 목적의 고도화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정제된 AI 레디 데이터가 필요한데 보이스피싱과 딥페이크에 관련된 이런 민감 데이터들도 저희가 각각의 관련 기관들에 흩어져 있는 DB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익명화하고 학습에 필요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들을 작년에 신규 사업에 보이스피싱 쪽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 위에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도 결국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데이터 인프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신규 사업을 만드는데 계속 반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 서비스 단위로 LCI, 라이프 사이클 인벤토리, 그 탄소 발생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비 각 산업별로 한 10분의 1 정도의 DB가 구축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다 이거 거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 직접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측정하는 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지능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손을 덜 타고 거의 건드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그 LCI, 그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단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는 신규 사업에서 그 방법을 구현해 나가고 실증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산업으로도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나아가는 사업이 전체 6개가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 분야, 블록체인 분야, 그리고 산업융합 분야, 기술 사업화, 그리고 딥페이크 영역, 그리고 탄소 중립 영역,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공고가 되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중점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넘어가고요. 그다음 과제기획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다른 분야하고는 달리 디지털 융합 분야는 관성적인 기술 개발을 지향하고 이렇게 문제 중심으로, 수요 중심으로 새로 우리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그다음에 사회의 진흥화를 위해 필요한 주제 중심으로 저희가 기획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 AX 분야는 총 4개 사업으로 240억 원을 약간 상회하는 신규 사업이 준비되었고요. 사회 AX 분야는 총 3개 사업으로 120억을 약간 상회하는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윈 영역 쪽의 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기술 단계, 사실 기반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저희가 기술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5단계가 자율 단계인데요. 그 자율 단계에 맞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전체 6개 과제가 기획이 되었는데 그 중에 4개 과제가 올해 시작하고요. 나머지 2개 과제는 내년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축 자동화, 운영 자율화, 협업 진흥화라는 크게 3가지 주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구축 자동화의 2개 과제, 여기 이제 세부 첫 번째와 2번째 과제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공간에 관련된 객체 모형을 지금 아직까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인 비용으로 공간과 객체 모형을 뜰 수 있는 객체 모형화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 객체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함께 개발해서 제공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고 싶어 할 때, 특히 중소기업이 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공장 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표현하고 싶어 할 때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술을 개발해 달라는 것이 이 첫 번째, 2번째 과제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 상황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인지까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4번째 과제는 현재 있는 틀 내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하지 않고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 다음에 구조적인 변화까지 줘야 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두 개의 과제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두 개 과제씩 병렬형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총괄 과제가 나머지 과제, 나머지 세부 과제와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보다 연계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연동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소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축 자동화에 관련된 두 개 과제, 운영 자율화에 관련된 두 개 과제가 각각 병렬형으로 묶여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블록체인 쪽의 사업은 과제는 순수한 블록체인 과제라기보다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와 AI 모델에 대해 그 신뢰성을 제고하고 데이터와 모델의 기여도를 산정해서 거기에 적합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것이 이 사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과제 역시 세 개의 과제가 병렬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총괄을 맡고 있는 세부 1 과제가 나머지 세부 2, 세부 3 과제의 결과물들을 다 통합해서 실증해야 되는 그런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1 과제는 이와 같이 AI 관련된 데이터 또는 모델이 이제 수없이 많아지게 될 텐데요. 그 모델을 거래를 위한 지능형 멀티체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총괄 과제로 잡혀 있고요. 세부 과제 두 개가 추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 학습 검증 및 신뢰성 보장 기술. 그러니까 AI가 학습하기 위해 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형태 데이터가 이제 망에 물려 있고 네트워크에 물려 있고 모델이 물려 있어서 정적으로 또는 동적으로 어떤 특별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기여하게 될 텐데 그 기여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고 그 기여도에 맞게끔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세부 과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사업화 과제가 꽤 규모 있는 금액으로 두 개가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AX 혁신 기업 창의 기술 개발 과제는 총 출연금 5년 동안 320억의 예산 규모로 신규 사업이 편성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75억입니다. 그리고 ICT 전략 융합 R&D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체 3년 기간으로 사업이 기획이 되었고 올해 전체 예산은 358억, 그리고 올해 신규 예산은 6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담당자분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시겠지만 우선 두 사업의 차이점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AX 혁신기업 창의기술개발은 수요기업 자체가 직접 출연금을 받아서 자사가 보유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AX와 DX를 추가해서 고도화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ICT 전략융합 R&D 바우처 지원은 수요기업과 기술 공급 기업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은 기술 공급 기업한테 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어떤 출연 연구소의 기술 이전 받아서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싶을 때 그럴 때는 바우처 지원 사업이 보다 적합한 사업으로 보여요. 그때 그 경우에는 수요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공급기업이 기술을 개발해서 수요기업한테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고 그때 출연금은 수요기업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업한테 가는 거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 분야에서의 사업은 딥페이크와 탄소 중립 사업 그리고 재난에 관련된 사업 세 가지가 있는데요. 딥페이크에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여기 슬라이드에도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력 사업으로 사업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번에 딥페이크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기획이 되었는데요. 생성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 다음에 보다 지능적으로, 보다 능동적으로 딥페이크 컨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그리고 심층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 개발하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감안했는데, 하나는 워터마크 중심으로 원본을 확인하는 그런 기술 개발하는 것을 하나로 꼽았고요. 또 하나는 노이즈를 삽입을 해서 원본을 변형하고자 할 때 품질이 그대로 존속되지 않도록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컨텐츠를 원본을 이용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자 할 때 힘들게 하는 방법, 그렇게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워터마크 삽입형은 과기부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노이즈 삽입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짝을 이뤄서 저희가 과제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에 과제 공고가 나갔을 테고, 생성 억제 관련된 이 두 가지 기술이 각각 서로 다른 부처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 협력을 하되, 만약에 동일한 주체가 양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선정이 되었을 때에는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은 앞에서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이거는 뭐 퍼블릭 데이터 센터이면 좋긴 하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개별 기업이 갖고 있거나 또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거나 또는 지자체 중심의 데이터 센터를 대상으로 실증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로 재구성하고 정의하고 각각의 단위별로 얼마만큼의 탄소가 발생하는지를 측정 또는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그 단위 측정 추정 방법을 모두 다 포괄해서 전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현재 얼마만큼의 탄소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을 때 탄소 발생량이 느는지 주는지 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배치를, 운영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것도 3개 과제로 나누어 나왔고요. 각각의 과제가 서로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총괄 과제를 두는 형태로 병렬형으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출연금은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복합시설 복합재난관리 기술개발 과제는 다부처 사업으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과기부와 국토부, 행안부 3개 부처가 각각 1개의 과제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과제는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총괄과 세부일 과제, 그리고 행안부가 담당하고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세부 3과제, 2개의 과제를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과제가 세부 2과제인데, 국토부 과제는 과제 RFP를 구성하는 게 조금 늦어져서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소개해 드리지는 못하고 아마 별도의 공고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3개 부처가 각각 진행하는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3개의 과제가 병렬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복합 재난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 개발이 총괄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국토부 과제의 결과물 그리고 행안부 과제의 결과물을 연계 통합 실증하는 것이 과기부 역할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기간은 모두 3년이고요. 26년 총 출연금은 20억, 15억인데 이후 연도의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세부 1과제의 전체 예산은 총 100억이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 과제 전체 예산은 7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 과제별로 다시 설명을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중복된 건 넘어가도록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과제 전체 4개 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구축 자동화에 대한 2개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AI 기반 디지털 트윈 객체 메타데이터 자동 생성 기술 개발이라는 과제가 총괄 과제입니다. 공간에서 식별된 공간 정보와 객체 정보가 이제 세부 이 과제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각각의 객체에 대해서 이미 그 기관이 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갖은 종류의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그 데이터를 그 객체와 연계해서 활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거를 일일이 사람의 손으로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 달라는 겁니다. 그게 디지털 트윈의 첫 번째, 두 번째 과제, 구축 자동화에 관련된 과제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과제는 디지털 트윈으로 전체 공장의 제조 현황을, 제조 현장만을 대상으로 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기 쉽기 때문에 이제 주로 그 얘기를 들 테고요. 제조 현장 또는 물류 현장 아니면은 재난 현장 어떤 실증 대상이든지 가장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곳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선정을 해서 제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적시에 파악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식별해서 운영을 최적화하는 것, 구조적인 변화 없이 최적화하는 것,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해서 최적화하는 것이 각각 세부 1과제, 세부 2과제로 나누어져 있고 이것 역시 2개의 과제가 병렬형으로 묶여 있습니다. 블록체인 과제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AI 시대의 데이터와 모델의 중요성, 데이터와 모델의 활용된 여부, 그리고 동적이든 정적이든 간에 계속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나갈 때 활용이 되게 될 텐데 어떤 데이터와 모델이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만큼 보상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데이터의 거래와 그다음 모델의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기술 사업화는 아까 말씀드린 걸로 대체를 할 테고요. AI 혁신 기업 창의 기술 개발은 특히 12대 전략기술 분야로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지원 사업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딥페이크도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력 사업으로 만들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생성 억제에 관련된 것들은 2개 과제인데 하나는 노이즈 삽입형은 개보이가 하고 있고요. 워터마크 삽입형은 과기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탄소 중립도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기준으로 탄소 발생량을 측정 또는 추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운영에 따라 탄소 발생량이 느는지 주는지 또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천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재난에 관련된 내용은 점점 더 공간이 복합화되고 재난 자체도 7개 재난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있는 것을 통합하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연계되는 복합 재난을 저희가 예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다 빠른 시간 내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고 사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지 사전 예방책도 찾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이 사업의 이 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디지털 융합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인 의도와 저희가 방향을 말씀드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질문이 있으면 먼저 해주시고요. 그게 질의응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뒤에 각각의 사업별로 담당자들이 데스크를 따로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들은 실제 담당자들과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UBC의 송영빈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병렬형 과제에서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세부에 한해서 이제 저희가 접수를 하고 이제
선정이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세부와 저희는 이제 전혀 어떤 상의라든지 네, 어떤 뭐 내용에 대해서 그 맞춰보지 못하고 네, 나중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선정의 기준이 네,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는 1세부, 2세부가 이제 연동이 안 될 수가 없고 그래서 각각의 그 어떤 내용을 어떤 연계되는 기술 내용을 활용할 건지 쓸 텐데 이게 혹시 어, 사전에 상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좀 뭔가 좀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한 그 연계되는 기술에 대해서 어떤 세부도 어떤 이런 콘소도 그거를 안 적어줘 그러니까 기술을 하지 않으면 그 선정이 안 됨으로써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음,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 네. 예. 크게 보면 저희가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을 하는데요. 완전히 개별 과제가 독립적으로 제안해서 선정하는 게 있고 운영도 이제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제안하고 선정이 되는데 운영할 때 서로 밀접하게 하라는 게 병렬령입니다. 그 다음에 아예 제안할 때부터 서로 협의하고 연계해서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 통합형이고요. 그래서 병렬령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선정할 때까지는 서로 연계된 과제라 하더라도 연계된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표현되지 않은 것이 불이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병렬령으로 얘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연계 협력되는 것이 필요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방법론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 병렬령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선정은 그렇게 자유롭게 방법론을 제안을 해서 선정이 각각이 따로 된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계약을 할 때, 또는 이제 그 이후에 운영을 할 때 그 두 개의 세부 과제가 협의해서 맞춰 나가도록 저희도 가이드를 할 테고 그런 기회를 초창기부터 만들게 될 겁니다. 네.